포함해서 3명. 여기 없잖아. 몇 명인지 알려줘. 몇 분 지금 네 분이 지금 네 분이 그냥 아니 기다리시면 같이 하셨어요. 안 하시면 두 명입니다. 앞줄부터 차례가 앉아주세요. 한 일회의 정도는 없어. 할 줄 알아, 그분. 그럼. 네, 우리 이 사람. 아니요, 그런 분은 없고 지금 밖에 나오니까 엄마가 좀 대단하시 몰랐다시 그렇게 몰랐냐고 뭐라고 지금 마무라 먹고 여기 너무 좋네요. 공연하게. 그래도 굉장히 문화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네요. 몰랐어요. 안 그러시니까. 사내만 반갑습니다. 네, 이게 참 자리가 꽉 차질 않아서 그런가 한호 소리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강요에 의한 이런 박수는 더 기분이 납니다. 네, 뭐 저는 뭐 많이 안 쳐주셔도 되고 오늘은 이제 멘토 두 분이 정말 귀한 걸음을 하셨거든요. 그분들 나오실 때만큼은 큰 박수 함성으로 맞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박수 칠 만한 지금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태풍이 겹으로 와서 두 번째 태풍 지금 위력이 대단하고 다행히 지금 아직 서울 쪽에는 큰 피해가 없는데 이런 자리에 오기도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자리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면면을 살짝 보니까 일당백하는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오늘로서 이게 두 번째 행사거든요. 지난번에도 아주 멘토분들도 뛰어났지만 관객분들도 아주 미모, 지성, 겸비하신 분들이 그렇게 그때도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역시 뭐 2회 때도 꾸준하구나 이런 생각이. 시작에 앞서서 제가 여성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성의 위대함을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깨닫고 또 제 아내를 만나서 또 한 번 깨닫고 최근에 한 5일 전에 제 아이를 통해서 뭐 태풍이 와도 좋고 아내가 저한테 야 이 미친놈아 그래도 좋고 지금 뭐 세상이 정말 밝고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밖에 없는 상황. 제가 이 일이 끝나면 또 MBC 뭐 1000번째 남자라는 시트콤 지금 촬영 중에서 갔다가 다시 산후조리원으로 가거든요.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 닮았어요? 예?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냐고요? 아들이요, 딸이요? 제 코는 닮지 않았어요. 정말 다행히. 아무튼 그래서 참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오늘 왔고 여러분도 제 이런 기운 이렇게 좀 전파가 돼서 즐거움으로 오늘 악천후죠. 날씨는 참 안 좋습니다만 어려운 걸음 하신 두 분의 멘토를 크게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뭐 별 얘기 안 했는데 박장대소 해주시면서 대한민국 관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신 우리 저 아주 색깔도 아름다운 핑크색 셔츠를 입으신 여성께 진행자 재량으로 선물 하나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연극이에요. 연극 티켓 2장입니다. 옆에 친구분하고 가시고 제 양쪽 주머니는 아직도 많은 티켓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아주 좋은 자세 보여주시는 분께는 그때그때 다 소화하고 전 어차피 못 가거든요. 산후조리원 가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제가 드리고 갈 테니까 박수 많이 쳐주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로서 2회를 맞는 신나는 언니들, 이제 그 언니들을 모셔볼까 합니다. 누구신지는 뭐 이미 팜플렛을 통해서 다 보셨고 잠시 후에 직접 소개도 하실 테니까 제 설명은 생략하고 신나게 등장하시라고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제가 신나는 하면 여러분은 언니들 하면 아마 두 분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죠? 네. 신나는 언니들! 반갑습니다. 열심히 사전 교육을 통해서 나오실 때 의기소침하시지 않도록 훈련을 시켜놨고요. 훈련대로 잘 따라줬어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 신나는 언니들 바로 두 분의 이제 멘토신데요. 먼저 한국 아나운서계의 지존 황정민 아나운서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런 자리 많이 와 보시지만 어떠세요? 이렇게 참 아니 오늘 사실 비도 오고 저도 오면서 굉장히 막혔거든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아주 오붓한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폭우 속을 또 뚫고 이 자리를 사수해 주신 여러분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즐거운 기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대기실 얘기하고 조금 다르네요. 제가 뭐라 그랬죠? 저거밖에 안 왔어. 자, 그리고 요즘 뭐 연예인보다 더 연예인스러운 인기에 또 바쁨 이런 걸 누리고 계신 분이죠. 개그 콘서트의 수장 서수연 PD 자리했습니다. 이제는 뭐 저 프로그램도 직접 출연하시고 그래서 뭐 이런 자리 낯설진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떨리진 않습니다. 예상외로. 네,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그냥 편하게 오늘 예. 오늘 저 의상도 아주 편하게 입고 오셨어요. 예, 지금 황정민 아나운서가 오신다는 거를 아침에 인지를 못하고 알고는 있었는데 보시니까 인종이 달라 보이지 않으시나요? 무슨 겸손한 말이죠. 워낙 또 미인이시고 그러니까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일단 강연 듣고 또 질문 답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들어보도록 하고 자리를 좀 이동해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 진행 방식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 강연을 듣고 나서 제가 공통 질문, 사전에 받은 질문들 대신해서 드리고 나서 객석에 이번엔 기회를 드립니다. 1회 때와는 달리 워낙 1회 때 반응이 좋아서 객석분들께 질문하시고 또 마지막 공연도 팀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거 인지해 주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연은 우리 서수민 PD가 하실 텐데, 잠깐만요. 네, 서수민 PD가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아주 짧은 영상으로 준비해 봤거든요. 그거부터 박수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분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이어주시고, 우리 서수민 감독께서는 강연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을 네. 네, 거기서 여기서 하시면 되죠. 예, 네. 아까 연습한 대로 영상이 나왔는데 저기가 좀 약간 틀린 부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상이 2개밖에 없는데요. 제가 상을 그 외에 4개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상예술대상, 시청자가 뽑아주신 최고의 프로그램상, 그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날 있을 방송대상,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죠. 주는 상은 다 받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후로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걸 손꼽아서 기다리고, 하여간 저희가 이렇게 인사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15분 정도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오늘 만나 뵙기 위해서 마음속에 준비한 말을 다 할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남자분들도 보이시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키워드를 먼저 하나를 주시겠습니까? 네. 네, 키워드가 개그 콘서트인가요? 첫 번째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개그 콘서트라는, 개그 콘서트를 연출한 지는 제가 메인 연출로 오게 된 지는 3년이 됐고요. KBS 예능국에 입사를 한 지는, 예능 PD로 입사한 지는 17년 차 된 예능 PD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 이렇게까지 오래된지 모르시더라고요. 워낙 앳돼 보여가지고. 근데 17년 차 돼서 이제 중고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한 거는 이제 18년 이렇게 됐는데, 대학생 분들이 많으시죠? 네, 대학생활이 90학번이었어요. 그래서 동호학번 연세대학교 의생활학과를 입사해서 패션쇼 PD가 되고 싶었으나 의생활학과는 섬유 공부를 하는 곳이라는 걸 그때 들어가서야 알게 돼서, 제가 지방고등학교 출신이라 정보가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섬유 태우고 붙이고 이게 제 적성에 안 맞아서 그냥 4학년 때 신방과 복수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해서 광고회사를 들어갔다가, 광고회사에서 뜻한 바가 저랑 또 안 맞아서 이제 3개월 만에 KBS PD 시험을 쳐서 붙게 된 거죠. KBS PD 시험을 쳤을 때, 그때 95년도에 쳤을 때 다행히 좀 하늘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구나 생각을 한 게, 제가 약간 상식이 좀 부족해요. 기본적인 상식이 좀 많은 편이 아닌데, 그래서 언론고시라고 하는 방송국 PD 시험을 못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해에 KBS 예능국의 예능 PD는 과목을 따로 해서 봤습니다. 일반 상식, 뭐 경제 이런 걸 안 보고 음악, 미술, 뭐 영화 이런 걸로 봤어요. 제가 그때 대학교 때 연극반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연희국회에서 연극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그쪽으로는 조금 낫겠다라는 생각에서 시험을 쳤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또 합격을 해서 KBS에 제 생각에 우수했을 것 같아요. KBS에 입사했었던 95년에는 여자 조연출이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저희 선배로 11년 선배가 2분이 계셨고, 여자 조연출이 제가 11년 만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개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여성 신문에서 하는 강의이다 보니까 이제 여자 PD로서 그 남자들의 사회에 발을 디딘 거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 뒤로 여자 PD가 KBS 예능국에 20년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11년 전 선배들은 조금 미약해서 그동안 안 뽑다가 혹시나 해서 저를 뽑았는데 제가 잘하니까 이렇게 뽑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때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좀 생각보다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KBS 예능 PD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그만큼의 어려운 만큼의 어려움이었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막 질문을 해요. 여자 PD로 일하기 어렵지 않냐,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말들을 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나는 어려운 게 없었고 그냥 쉽게 그냥 하던 대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렵지 않았는데 저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생활에서 제일 먼저 느낀 딜레마였습니다. 나는 이 프로그램이 좋고 나는 일하는 게 재밌는데 나를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발전이 안 생기는 거예요. 특히 제일 먼저 제가 생각했던 어려움은 KBS 예능국에 여자 PD로 입사를 했더니 너무 많은 남자 속에 여자로 이렇게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 동기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부장님이셨던 PD가 제일 먼저 저한테 가졌던 생각이 저렇게 야들야들하고 공부만 해가지고 와서 사회생활이라고 안 해보고 사람들한테 강단이 없어 보이는 저 연약한 애가 어떻게 예능 PD가 될 수 있을까를 마음속으로 걱정을 하셨던 거예요. 제 외향적인 이미지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하지? 안 되겠다. 나는 그렇게 잘나온 애가 아닌데 라는 거를 말로 보여주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즉 나랑 같이 일하는 여러 사람들이 힘들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세 보이기 위해서 저는 그때 조윤출 시절에 매일 그 자취방에 돌아와서 욕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면서 이런 이렇게 인토네이션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했어요. 그래, 난 공부만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다음날 어떤 큰 쇼가 있었어요. 제가 빅쇼라는 프로그램을 조연출을 처음 했었는데 빅쇼 조연출 때 이제 조연출이 막 여러 스텝들을 다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마이크를 들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앞에서 제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FD 오빠였어요. 대부분이 오빠. FD 오빠랑 짰어요. 일부러 뭔가 소품을 잘못 갖고 오면 내가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욕을 연습을 한 대로 하면은 그 오빠가 죄송합니다 PD님 그러고 이렇게 가는 거를 제가 이제 밥을 사주고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오빠 미안해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오빠가 도와준 거죠. 그랬더니 쟤 되게 강단이 있네? 세네? 라는 걸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무서운 뭐 이렇게 마음속에 도끼가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 넘겨주세요. 그러다 보니 발전이 없다라는 거를 한 2년 전에야 느꼈어요. KBS 예능 PD로 입사한 지 15년 만에 느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열등감이라는 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저 마음속에 모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잘 나가는 장동건조차도 저는 열등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열등감을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거는 열등감으로 그냥 끝나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아픔일 수도 있고 그게 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포인트에서 이 얘기를 개그맨들한테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자, 결론으로 가기 전에 무슨 말이냐면 개그맨들을 저는 100명의 개그맨들을 데리고 일을 합니다. 100명의 개그맨들을 늘 보면서 얘네들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을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지 스스로도 잘 클 수 있을까를 보면서 만들어주고 키워주고 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얘네들은 개그 콘서트를 위해서 자기 청춘을 바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개그맨들이 자기 색깔을 단시간 안에 잘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자기의 열등감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수, 배우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개그맨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이 뭐냐면요. 남들은 단점이라고 숨기는 걸 본인이 잘 요리해서 드러내는 순간 자기의 캐릭터가 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미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직업은 개그맨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만들어진 게 4가지라는 코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가지라는 코너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늘 놀림받고 살면서 늘 이렇게 부끄러워했던 그런 열등감을 가진 4명의 캐릭터들이 자기 열등감을 꿍꿍거리고 맨날 수동적인 캐릭터로 당하고 뭐 이런 식의 걸로 풀려왔던 개콘 안에서의 방식에서 그걸 넘어서 무대를 갖다 놓고 그 위에서 자기 열등감을 가지고 사회를 향해서 샤우팅을 함으로써 보는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똑같은 열등감이건 아니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계기로 개그맨들한테 하는 얘기가 열등감, 나의 단점, 키가 작고 피부가 더럽고 혀가 짧고 화살 코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만 아는 거예요. 나한테 내 가슴 속에서만 큰 겁니다. 근데 그걸 드러내고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훌륭한 재산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개그맨들한테 야, 너 키 작잖아. 키 작은 거 얘기해. 김기열 넌 인기 없잖아. 인기 없는 걸로 얘기해. 아무도 허경환은 아니었지만 김기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본인이 인기가 없다라는 거를 그 무대에 오르는 첫날까지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제일 어이가 없는 포인트였습니다. 본인이 4가지 아이디어를 짜온 개그맨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4가지 초반 한 달 동안은 뭘로 나갔냐면 쪼잔한 남자로 나갔었어요. 본인은 쪼잔한 남자 캐릭터를 띄우고 싶대요. 자기가 아닌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봤을 땐 인기가 없는, 경력이 8년 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여전히 없는 안타까움을 지닌 캐릭터였어요. 매사에 부정적이요. 무슨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야 이거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하자. 에이 하고 마지막 순간에 골을 못 넣는 축구선수처럼 그거를 발전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다음 PD가 오면 또 기대주고 그 자리에서 또 머무르고 계속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남의 말을 못 받아들이니까 긍정의 힘을 느껴보지 못한 거죠. 그랬을 때 4가지로 쪼잔한 남자로 계속 했는데 이게 증폭이 안 되는 거예요. 4가지의 또 다른 키워드는 열폭과 함께 또 다른 키워드는 리얼이었습니다. 진정한 자기 얘기를 해야지 그게 시청자 가슴에 꽂힐 수가 있는 거였죠. 하면서 기열이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PD님 전 실수하시는 거라고. 아니 제가 2분 토론 MC였어요. 무슨 뭐 이렇게 하길래 옆에 이종훈이라고 못생긴 남자로 나오던 초창기에 그 친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양상국을 넣은 거죠. 촌스러운 남자로. 이에 위기감을 느낀 기열이가 다음날 바로 다음 주에 인기 없는 남자로 짜왔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협박을 했어요. 인기 없는 남자로 짜오긴 했지만 PD님 인기 없는 남자라는 건 캐릭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걔는 그 다음 대보를 진행을 안 하고 제가 인기가 없어요? 제가 인기가 없어요? 그걸 막 물어보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친구는 무대 위에서 자기가 인기 없다라는 걸 커밍아웃 한 순간 오히려 인기를 얻게 되는, 그래서 얼마 전 단독으로 CF를 3개나 찍었습니다. 처음인 거예요. 그냥 남들 보고 부러워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그 주인공이 되자 이제서야 걔는 긍정의 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객권에서 회의를 할 때 전체 모여! 그럼 100명이 쭉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줄 서 있잖아요. 그 서 있는 사람들, 서 있는 줄의 위치를 보면 성격을 대충 알 수 있어요. 그 개그맨들 같은 경우에는요, 맨 앞에 이렇게 막 굳이 늦게 왔는데도 맨 앞에 삐져나온 애들이 쌍둥이 같은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무지하게 긍정적이에요. 그냥 끝간데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얘네들은 뭘 해도 됩니다. 뭐든지 할 수 있고. 근데 김기열, 박영진 같은 애는 그냥 뒤에 서 있어요. 제일 먼저 왔어도 뒤에 서 있어요. 뒤에 이렇게 서서 계속 뒤에 서다가 앞으로 서지도 않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봐요. 그러던 김기열이 앞에 나와서 PD하고 눈을 맞추면서 긍정적으로 밝아졌습니다. 왜? 자기 열등감이 자기 반 가지고 있었던 쓸데없는 액세서리도 아닌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 열등감을 저도 얘기하다가 저 스스로 극복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1년 전부터 같아요. 1년 전부터 치마를 입고 화장품이라는 걸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그 콘서트의 키워드도 바꿨습니다. 원래 20대 초반을 위한 타겟으로 잡았던 프로그램에서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아줌마들이 만드는, 즉 4인용 가족이 먹는 밥상으로 키워드를 바꿨습니다. 굉장히 여성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제 많은 여자 후배들한테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남자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보단 그럴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지만 그렇게 남들이 지금 이 사회의 기득권의 계층을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열등감이라고 혹시 생각하고서는 마음속에 갇혀놓고만 있었던 걸 드러내고 그걸 나만의 장점으로 그리고 그걸 개성으로 드러내는 순간 나밖에 못하는 고유한 컨텐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밥상이랑 반찬, 애가 좋아하는 반찬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 줄 수 있는 좋은 밥상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감사합니다 같은 코너가 나온 겁니다. 미취학 아동용을 위한 코너였죠. 그리고 감수성 같이 그냥 어른들이 좋아하는 코너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된 거죠.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여러분 속에서도 가슴속에 열등감도 있고 그리고 그 열등감 때문에 이루지 못할 것처럼 생각되는 꿈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2개를 분리하지 마세요. 그 2개는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이루어져서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타인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날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자신감 있게 행동해 주셨으면 저도 됐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뭐 뜨거운 박수가 아주 절로 쏟아나오고 참 시간이 저도 그냥
강의 쑥 빠져들었어요. 예, 뭐한 150분을 하셔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재밌는 강연이었고, 좀 아쉬움은 잠시 후에 그 질문 답하는 시간에서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연의 주제는 이제 한마디로 김기열 이렇게 보면 참 좋은 얘기 하셨어요. 예,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하는 법을 터득해봐라. 네. 자, 이제 좀 부담되시겠습니다. 네. 네. 워낙 또 우리 저 황정민 누님도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뭐 누나야? 네? 나 누나야? 그래요. 네, 네. 자, 어떤 분이신지 짧게 영상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박수로 우리 황정민 아나운서의 강연을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정민 아나운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FM 대행진 황정민 아나운서입니다 이렇게 앞에 그 수식어가 붙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개국 콘서트를 매일 저희 아들 때문에 정말 강제로 봅니다. 근데 저는 맨날 네 가지를 보면서 김기열이 제일 재미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기열이 참 그렇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큰 게 뭐냐면 제가 혼자 할 땐 참 잘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 혼자 강연하는 것만 해봤는데 이런 방식으로 앞에 이렇게 힘차게 강의를 하고 나니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하지? 막 점점 좀 저도 멘붕 상태가 되긴 하는데요. 네. 저는 93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처음에 한 10년 정도는 뉴스만 진행을 했습니다. 뭐 5시 뉴스, 7시 뉴스, 뭐 마감 뉴스, 그리고 예능이 아니라 저기 황정민의 FM 대행진 하면서 이제 뉴스투데이도 하고 뭐 VJ 특공대, 좋은나라 운동본부, 황정민의 인터뷰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저는 학교 다닐 때 여기 대학생들인가요? 학생들이 많으시군요. 제가 이제 보통 학교 때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는 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뭔가 인연인가 싶기도 한데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가 이제 학보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서클의 개념이 아니고 거의 약간 직장의 개념으로 이제 학보사 생활을 했었는데 학보사 생활을 하면서 언론 쪽에 일이 참 재미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자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뭔가를 이렇게 양파 껍질 벗겨내는데 이렇게 뭐랄까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뭐가 또 있을까 이러다가 다른 때는 사실 기자나 PD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KBS에는 그러면 난 얼굴이 늘 작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번 아나운서로 KBS는 쳐보자 그랬는데 이제 KBS에서 그래서 아나운서가 됐고 저는 근데 학보사 생활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사실 지금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친한 사람 하나 있어도 핸드폰으로 어디야? 강의 같이 듣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돌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그때까지는 왜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제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을 만나본 적도 없었고 생각이 다르면 안 만나면 되는 거고 그 사람들하고 뭔가 같은 지면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런 과정이 없었는데 학보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게 다 같이 한 배를 탔는데 이 배를 같은 방향으로 뭐 예를 들면 같은 생각을 갖지는 않았어도 뭔가 끌고 나가야 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신입생들을 만나면 제 대학생 때 뭘 하면 좋을까 하면 어떤 식으로든 좀 더 그 결속력이 강한 서클 생활을 해봐라. 이게 단순히 내가 좋으면 나가고 안 좋으면 안 나가고 이런 식이 아니라 조금 더 자기를 단련시킬 수 있는 제가 언젠가 그
CEO들과 인사부 채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요즘 신입사원들한테 가장 부족한 것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아니면 조직의 헌신 아니면 그런 너무 개인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제가 혼자 하는 거 저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PD와 또 뭐 전 뉴스할 때는 기자와 같이 일을 했었고 뭐 작가랑도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 그냥 내가 앞에 서 있는 것뿐이지 뒤에 사람들하고 다 같이 이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 절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나운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 개인의 뭐 캐릭터 이런 거보다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인성? 점잖으신 것 같은데 신나는 언니들 이 강연을 왜 하시나 이런 걸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내가 좀 너무 얌전히 지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황정민 FM대행진은 지금 혹시 여기 대학생들은 아침 일찍 이동하거나 어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다들 나중에 예비 황족이 되실 거예요. 보통 저희는 보면 30, 40대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했는데 최은경 아나운서가 유학을 가버렸어요. 제일 인기가 많을 때. 그래서 저한테 그 기회가 돌아왔는데 그때 PD랑 작가랑 게스트랑 다 똑같은데 저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실 좀 맞춰줘야 되는데 특히 라디오는 이 사람의 캐릭터에 맞춰야 되는데 저는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그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 회사에 이제 듣는 사람들이 많아서 딱 방송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면 잘 들어서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장님이 예를 들면 그때는 제가 뉴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기 때문에 늘 정장을 입고 다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웃을 때 이렇게 입을 가리고 웃었어요. 여자 게스트들하고는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게스트가 하나도 안 바꿔주고 똑같은 게스트 나만 바꿔놓고 하려고 하니 내가 그 전임자보다 잘할 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제 안에 어떤 캐릭터가 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라디오는 처음으로 이제 좀 TV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신선하고 이런 게 있는데 라디오는 눈은 새로운 걸 좋아하고 귀는 좀 익숙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는 늘 듣던 사람이 바뀌면 청취율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있으나 마나한 그런 FM DJ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최은경 아나운서 돌아오면 바꿀 거니까 그냥 그때까지만 얘 가만 놔두자. 이런 얘기까지 듣고 그럴수록 더 위축되고 했는데 제가 그때 든 생각은 뭐였냐면 나 어차피 잘릴 건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그때는 저희가 지금은 좀 방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제가 CD도 걸고 뭐 하는데 뭔가 하나 실수를 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잘못 틀었네요. 그러고 나서 계속 그 실수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은 2시간 동안 한 6번 정도 잘못된 음악이 나간 적이 있어요. 그게 막 계속 그 실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제가 밖에 나오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뭐 저희 부장님은 저한테 단전 호흡을 다니라고 하고 아니 제가 이제 지금은 제 목소리가 그냥 뭐 하이톤이 너무 자연스럽고 아침을 깨워주는 목소리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뭔가 아나운서는 중저음에 뭐 이런 목소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에다 힘을 줘! 이러면서 뭐 단전호흡을 다녀! 이러는데 제가 실수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제 모습이 나타나고 제가 편안해지니까 청취자들도 좀 편안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좀 소통의 공간이 되면서 이런 음악이 나오니까 뭐 오늘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언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한강공원에 잠깐 차 세우고 음악 들으니까 드라마 속 어떤 주인공보다 저 부럽지 않아요. 이런 얘기도 듣고 뭔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딱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실 그 FM대행진 5,000회라고 하면 14년 올해로 14년 됐거든요.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얼마 안 하다 잘릴 줄 알았는데 뭐 계속 나중엔 청취율이 굉장히 잘 나오고 심지어 지금은 KBS 안에서 청취율이 제일 잘 나오고 동시간대도 잘 나오고 하니까 그냥 뭔가 라디오의 역사를 제가 하나씩 써나간다는 생각으로 지금은 정말 그냥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니까 사람들도 좀 더 편안하게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저 키워드
요즘은 너무 이렇게 주어진 대로 그냥 그런 방법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대학교 때가 가장 청개구리 가장 자유롭고 가장 그때가 저의 해방구 같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전 조직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아나운서실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 다듬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의 제 모습이 됐는데 청통이라는 것, 공감이라는 것 이게 1대1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강연처럼 우리가 여러 명이 함께 할 수도 있는데 소통이 잘 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소통을 굉장히 사실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리고 저는 일을 할 때 초창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소통을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라디오 뭐 개편 회의를 한다. 근데 PD가 나는 5년 뭐 10년 이렇게 했으니까 이 프로그램은 새로 이제 PD들은 거의 한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그럼 이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런 코너 어때요? 그럼 그거 벌써 다 했는데 우리가 전에 했던 코너인데 그거 재미없는데 잠깐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코너 안 되고 내가 말하는 코너가 되는 게 저는 소통이 잘 되는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걸 알겠어요. 제가 PD도 작가도 그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그들의 길을 살려주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회의를 하고 마쳤을 때 우리가 같이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게 그게 팩트랑 다르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개구리가 되고 뭔가 창조적이고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기존의 것과는 다른 뭔가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소통시키는 방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소통을 가장 잘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한 10년쯤 전에 제가 뉴스투데이의 앵커를 할 때 뭔가 그때 이제 미군 기지에 진입한 대학생들의 리포트가 나갔어요. 그때 효순이 미선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예. 근데 장갑차에 지나가다 장갑차에 이렇게 변을 당했는데 저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대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막 그 쇠사슬로 묶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미군 기지에 그 대학생들 한 10명 정도가 진입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는 쇠사슬로 저희 몸을 묶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때 제가 언론인으로서 저렇게 대학생들이 자기의 두려움을 뚫고 쇠사슬로 몸을 묶어가며 저 자리에 서 있기까지 저는 무슨 일을 했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였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뉴스는 사실 다른 거와는 달리 굉장히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한마디를 했는데 이제 그게 뭐 그때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해와 또 어떤 인터넷 기자가 굉장히 악의적으로 그런 대학생들의 모습이 부끄럽다고 썼다. 황정민 아나운서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막 이렇게 해서 기사를 내는 통에 제가 스포츠 신문의 일면에 앵커 하차 이렇게 해서 처음 일면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내 뜻을 몰라. 난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었는데 난 너무 안타깝고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럽고 그런 거였는데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시간이 흐르고 흘러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소통하는 방법이 굉장히 부족했구나. 나의 뜻이 전달이 안 됐는데 나는 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모를까? 그게 아마 대표적으로 제가 소통을 잘 하지 못한 스킬이 좀 부족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정말 저로서는 뼈아픈 기억이고요. 사실은 제 자신을 믿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안이 있으면 회사 안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나 그런 사람들이 쫓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육아휴직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그래도 지금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을까?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기의 앞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정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언니는 굉장히 공부를 잘했고 저희 언니랑 늘 비교를 당했어요. 그래갖고 아나운서가 되기 전까지는 별로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빛나는 존재도 아니었고 그냥 되게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는 난 저 프로그램도 하고 싶고 저 프로그램도 하고 싶은데 쟤만 없으면 내가 저 프로그램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걔가 유학을 가고 휴직을 하고 프리랜서로 나가도 그 프로그램이 저한테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는 제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꽃을 피우길 바랍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장미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아무도 이름도 모르는 들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개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그 꽃을 피우는데 남하고 경쟁하거나 남한테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안에 있는 재능을 찾아내서 여러분한테 집중하는 그래서 각자의 꽃을 피우는 그런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 종교였어요. 네? 마치 종교 멘트로. 아니, 좋았어요. 예. 앉으시면 되고, 네. 야, 네. 저 아주 오늘 좋은 강의 2개를 이렇게 연달아 드리니까 제가 참 개인적으로 아까 소통이 뭐냐고 황정민 선생님께서 물었는데 아주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쌩까고 있는데 혼자 아주 성의 있게 답해주. 이분께 제가 하나 선물합니다. 네. 계십니다.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요. 네, 네, 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할 때 본인이 나서서. 근데 우리 황정민 선생님은 별 반응이 없어서 상당히 서운했죠. 아니 그냥 저는 아주 가까운 정답에 근접한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던 거죠. 아 오히려 네. 그러셨구나. 네. 네. 그리고 바로 옆에 분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선물 이분 한 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왜요? 웬만한 분들은 이게 미동은 하거든요. 미동. 네? 약간씩 이렇게 고개도 좀 젓고 이분은 거의 석고상이에요. 황정민 아나운서 눈으로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주 훌륭한 분. 예. 이분께도 아주 바람직한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런 두 분이야말로 소통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강사와 관객이 네. 소통을 하는데 도움을 아주 주시고.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소통 얘기도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까 그 얘기 하셨죠? 뭐 연인 사이에 우리가 헤어져 이러면 아니 왜 갑자기 그래? 그게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부재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건데 생활의 발견에서 그렇죠. 왜 밑도 끝도 없이 우리 헤어져. 네. 그게 어떤 그 소통의 부재 현실을 풍자하는 네네. 그런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네, 그랬네요. 나중에 예. 인터뷰하실 때 그런 얘기 섞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좋았어요. 참 1회 때도 좋았고 2회 이거 뭐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아주 훌륭한 강의 2개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전에 받은 질문 제가 대표로 몇 가지 드리고 이제 객석에 시간을 드릴게요. 자유롭게 그야말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배우가 될 줄 알았어요. 보시면 알다시피 좀 괜찮고 그래서 그래도 딕션도 좋지 않나요?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가장 제일 먼저 난관이 배고픈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저희 선배들이 많으셨는데 배가 고파서 제가 배고프면서까지 저걸 할 수 있는 열정이 있을까 했을 때 솔직히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고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직업이 뭘까라고 했을 때 PD라는 그 기회가 왔고 그래서 신문방송학과에 가서 스펙을 쌓아서 PD가 된 겁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PD가 되고 나서도 제가 이 직업을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뭔가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고 싶었기 때문에 PD를 해서 어느 정도 부를 쌓아서 그 부를 가지고 다른 영화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늘 정보가 부족하더라고요. 이렇게 PD 월급이 적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부는커녕 풀칠하기도 어려워가지고 약간 그런 거를 그래서 지금 계속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는 뭐 계속 이걸 통해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예, 아주 좋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오프 더 레코드로 하고 그 종편에서 이렇게 PD 스카우트 제의를 할 때 어마어마한 계약금들을 아마 제안했던 걸로 아는데 그때 아마 제안 받으셨을 걸로 아는데 그 왜 부를 쌓으시고 나가시지? 왜 안 나가셨어요? 네. 그때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부보다 적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는 조금 컸어요. 예, 좀 적었어요. 계속 기다리고 계시군요. 예. 3년에 되셨어요? 네. 그럼 저랑은 이제
네, 방송은 동기이시죠. 아, 제가 이제 MBC 그러시구나. 93년. 네. 아까부터 자꾸 저한테 선배님 그러시는데 90학번이세요? 네. 그러면 돼지띠신 거잖아요. 아니요, 쥐띠 1년 일찍 들어갔어요. 아, 쥐띠세요? 예. 90학번 아니시잖아요. 저 91학번이에요. 예. 네, 일단 진행하세요. 예, 끝나고 예. 얘기하시죠. 저는 네, 하더님 먼저 감독님 하시고. 얘기니까 따라야죠. 아, 네. PD가 지시하면 따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돼지띠입니다. 네네. 아니, 소수미 PD가 얘기하니까 제가 별명이 생계형 아나운서거든요. 저희 아나운서 월급도 PD 월급하고 거의 거의 저희 같죠. 비슷하죠. 예, 예,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나운서 월급이 적은 줄은 몰랐어요. 네. 아, 저는 근데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편지 한 통이 언제 쓴 거였냐면 고등학교 때 무슨 사행당 수련관 이래서 10년 뒤에 자기 자신한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거기서 막 유서도 쓰고 뭐 하는 뭐 별걸 다 했어요. 근데 그럼 너희가 편지를 쓰면 우리가 이거를 10년 뒤에 붙여주겠다. 근데 다행히 제가 이사도 안 가고 별로 진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어서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어머니 아버님 뭐 제가 하는 뉴스도 보시고 이렇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뭔가 이렇게 TV에 나오는 뭔가 이런 사람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었는데 대학교 가면서는 완전히 잊어버렸죠. 그래서 뭐 학보사 하고 뭐 진짜 널뛰듯이 다녔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무의식 속에 뭔가 이게 물론 학보사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언론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이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주 스테이션은 MBC였고 네. KBS에 가고 싶어도 이제 안 써줘서 못 가다 보니까 이게 네. 겉으로만 뵙고 처음 뵙는데 아주 유쾌하시고 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항상 개콘만 하시는 법 없고 예. 여러 프로그램이 이렇게 로테이션 그럼요. 되실 테니까 네. 제 진행 솜씨 좀 잘 옆에서 지켜봐요. 네. 이렇게 좀 행사에서 더 강해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자, 하나 더 질문 드려봅니다. television 보는 거하고 항상. 이것도 공통적으로 들어온 질문인데 만약에 대학생 20대로 돌아간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반항? 그 휴학? 반항? 땡땡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제대로 한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도 이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 모범생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히 공부했고 고등학교 끝나자마자 대학교를 가서 대학교에서도 휴학을 안 하고 꾸준히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 가서도 스펙을 쌓기 위해 또 복수. 근데 살아보니까 인생에 반항을 하지 않고 그냥 정석을 걸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제일 후회하는 포인트는 정말 그냥 막 살아보지 않은 거. 근데 이제 직업을 가진 다음에 바로 가정을 가지고 아기를 가지고 나서는요 정말 내가 내 원껏 막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제가 또 막 살면 이제 책임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근데 20대라면은 정말 내가 확 막 살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진짜 정말 그 얘기를 하시는 건 이제 우리 아직 청춘들에게 네, 진짜 때론 막 그런 살아보세요. 일탈도 해봐라. 네. 그게 나중에는 큰 그럼요. 자양분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 규범이 허락하는 한에서. 그렇죠. 범법까지는 말고 안에서만 그렇죠. 일탈을. 계속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바랐고 또 아이 키우느라고 뭐 하셨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너무 이렇게 갇힌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요즘 들어서는 예. 막 사시는 것 같진 않은데 막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자기 자랑에 마음껏 즐기십시오. 네, 사실 서수민 PD랑 이렇게 얘기를 해본 게 처음이에요. 같은 회사에 다녀도 저희가 굉장히 조직 크고 제가 예능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좀 약간 저랑 비슷한 구석이 많네요. 왜냐면 제가 맨날 그래요. 나 FM 대행진 그만두면 나 밤을 찢어버릴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뭘 찢어버려요? 밤을 찢어버린다고요. 밤? 제가 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밤에 뭘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 찾지 마. 내가 저희 시간한테 그게 저 아나운서가 하실 얘기예요? 밤을 찢어버린다고 해서 나 지금 뭘 찢는데 밤을 아주 찢길 정도로 한번 즐겨보겠다. 네. 그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기가 둘이고 서수민 PD도 아기가 둘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도 우리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서 애를 재고 이러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아까 뭐 사회 법 정의가
저 범법. 저 범법의 범위를 뛰어넘고 싶어요. 마음은 내 마음은 그렇고 여자들 저희 딱 그냥 20대에 하고 싶은 거 했을 때 다른 거 아니고 더 연애할 걸, 더 많은 남자를 만나볼 걸,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뭐 많은 남자를 소개도 받고 뭐 그렇긴 했는데 아니 그 좋은 걸 내가 왜 안 했을까? 네,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 범법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못하니까 더욱더 나에게 금지된 것을 이렇게 하고 싶어. 내가 그때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는 저는 휴학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너무 휴직을 하고 싶어요. 근데 휴학을 하면 저는 이제 저희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학부사에서 너 운동권이고 빨갱이니까 예를 들면 1993년에 졸업을 했으면 89년에 입학을 했으면 93년 이렇게 4년 안에 졸업을 해야 네가 취직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저를 그 휴학을 하고 그때 해외 연수를 보내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데 저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 나중에 그러면 졸업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 좀 살아보고도 싶고 좀 근데 지금도 제가 왜 휴직을 못하는지 저도 좀 미스터리긴 한데 지금도 저는 뭔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로부터 좀 떨어져서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껏 연애하시기 바래요. 법이 허락하면 지금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 너무 재밌잖아요, 남자들. 좀 볼 때마다 이 남자는 이래서 좋고 현빈은 이래서 좋고 막 그랬는데. 네, 좀 정신 차리시고요. 오늘 저 멘토로 자리하셔가지고 약간 지금 도를 넘어서고 잘못하다 범법자가 되시고 있어요. 우리 서수민 감독께서는 운동하십니까? 네. 운동은 아직 하려고요. 이제 하시는 걸로. 저도 열심히 해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축구 하고요. 진짜 이제 연예인 축구단 아이들 이렇게 같이 해서 하고.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이제 객석에 계신 분들께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서수민 PD님한테 네네. 그 콘서트 용감한 녀석들에서 네. 박상광 씨가 맨날 못생겼다고 네네. 하시는데 그 범국민적으로 못생긴 이미지인데 어떻게 괜찮으신지 아니면 남편분은 뭐라고 하시는지 그 못생겼다라는 말을 그 대본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제 외모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못생기지 않았구나. 그래서 방송에서 하는 말들이 다 진실은 아니구나라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남편분이 굉장히 싫어했고요. 저희 시어머님이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애들이 좀 싫어해가지고 좀 약간 저희가 한 달 전부터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좀 저도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근데 여러 가지 그건 사실은 뜻이 있는 개그였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게 약간의 메타포를 가진 용감한 녀석들이라는 코너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걸 넣었는데 그거에는 저희가 이제 은유를 넣은 게 그 가진 자에 대한 어떤 그 외침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거를 빗대어서 개그맨들에게 가장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PD한테 디스를 하는 거가 하나의 축이었던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자 PD라는 게 알려져 있는 상태이니 여자한테 가장 치명적인 그 단점은 못생겼다이기 때문에 그걸 그 못생겼다 말고 다른 축으로 해보려고 뭐 개그감이 없네 이런 걸로도 해봤는데 못생겼다가 제일 잘 터지더라고요. 그게 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약점이고 치부라고 생각해서 그만큼의 센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싸움이 그 개그의 주제였습니다만 너무 주제가 뭐 못생겼네 아니네 뭐네 진짜 못생겼네 뭐 이런 걸로 가서 그렇습니다. 네,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오셔서 최초로 겸손하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인정 안 하시고. 자, 이번엔 좀 황정민 아나운서께 질문 있는 분 한 번. 자, 우리 세 번째 줄에 여성 남자친구와 같이 오신 분. 그리고요. 그 첫 질문 하신 분 있죠? 말씀하셨는데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사내 직원들과 소통할 기회가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좀 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혹시 소통을 잘하기 위한 비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방송을 할 때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 질문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게 아니고 내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할 것만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대부분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 사람이 얘기에 집중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말을 끊거나 그 사람 말머리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그리고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리슨은 하는데 리슨 케어풀리를 안 해요. 누가 얘기를 이렇게 해도 리슨은 되는 거거든요. 아유 아주 훌륭한 분이고 참 주제 높게 제가 강사님 두 분 계시는데 저 영문과 나왔어요. 뭔 얘기예요? 제가 약간 이게 저 방송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오다 가다 뵈는 누님이어서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졸업 영화 만들고 있어요. 근데 뭔가 준비하는데 뭔가 있어요, 이 안에는. 근데 그거 끌어내려면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창자의 그런 뭐냐. 이 안에 뭔가 있어요. 근데 뭐 끌어내야 되는데 그거 끌어내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강의 듣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보고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선물을 드렸으면 중국에서 오셨으니까 선물 드려야 네, 일단 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네, 드려야 될 것 같고. 뭔가가 있는데 끌어내기 어려우시죠? 그쵸? 어디서부터 어떻게 끌어내야 될지 모르겠죠? 그냥 뭐가 있는지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 뭔가가 뭔가라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뭐가 뭔지 일단 그 뭐가 뭔지를 얘기를 표현을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모든 드라마를 기획하거나 시트콤을 기획하거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후배한테 늘 말하거든요. 이번에 이게 뭐니? 이 프로그램 뭐니? 어떤 걸 기획하니? 이게 뭐냐면요. 일단 뭐는 이거고요. 이거는 뭐고요. 뭐는 여기서 찍고요. 아니 뭐냐고. 이 프로그램은 뭐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이야기로 정리하세요. 한 줄로 정리하세요. 정리가 안 되죠? 그럼 아직 무슨 얘기를 할지 정리가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로 정리되죠?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이야기. 뭐 이번에 넝쿨당 같은 경우에는 시댁이 싫어서 결혼 안 가는 여자가 결혼 가서 시댁한테 온통 당하다가 가족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는 이야기. 정리가 되잖아요. 그 주제 안에서 50부작을 끌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정리하셔서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포인트를 살리기 위해서 또 라인을 그리세요. 그 라인을 그리면은 이 얘기를 돋보이게 하는 라인에 가지가 있고 아닌 가지가 구별되실 거예요. 하나씩 하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걸 먼저 단어로 표현하세요. 그거가 안 돼 있으면 그 곁가지가 많아서 하고 싶은 얘기 뭔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국 분이시지만 한국말 잘 알아들으셨죠? 영어로 해드릴까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Listen carefully. 그만 좀 하세요. 자, 저기 제가 아까부터 저렇게 좀 맨 뒷줄에 어른들께서 이렇게 참여하셔서 이 참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질문까지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일단 저 선물과 저 여성신문 관계자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일단 한번 마이크를 드려보겠습니다. 보니까 또 제 대학 후배더라고요. 저렇게 훌륭한 후배가 있다는 것에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 PD님이 굉장히 창의력이 있다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PD님의 창의력의 원천이 뭐였을까 늘 궁금했어요. 저의 창의력, 제가 생각하는 제 창의력의 원천은요. 하고 싶은 말이 많다라는 것도 일단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나름 좀 그러니까 이 개콘 안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창의력의 원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콘이라는 프로그램을 맡고 싶어서 맡았는데 맡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요. 일단 시중에 있는 코미디 프로를 다 봤습니다. 망한 코미디, 잘된 코미디, 뭐 개콘의 옛날 코미디부터 하루에 4편씩 일부러 밤에 자기 전에 새벽 2시까지 보고 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거나 지금의 다양한 코드를 만들려면 어쨌거나 알고 있는 게 내 분야에서 알고 있는 게 많아야 될 것 같아서 나름 노력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의력, 기발한 생각, 새로운 생각, 뭔가 이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그맨들한테도 늘 얘기해요. 개그맨들이 뭘 하기 위해서 저는 머리가 나빠서
노력을 안 했지 않냐는 거죠. 그냥 앉아있지 말고 이제껏 했던 모든 대본을 외워보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기라도 하라고, 내지는 그 전에 잘 나갔던 프로그램을 다 다운받아서 다 그 시발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내용 소재 웃음이 어떻게 터졌는지 연구라도 한다면 플러스 알파가 생길 것 같아서 그 요즘에 다시 저는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새로운 얘기와 새로운 뭔가를 내려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그리고 뭔가를 많이 알아야 자신 있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창의력의 원천은 노력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유, 저도 몰랐네요. 이렇게 새벽 2시까지 다른 프로그램들 모니터 하시는 노력을 하셨는지는. 자, 이번에는 황정민 아나운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제일 먼저 드신 우리 저 오른쪽에 계신 전성에게 마이크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제일 행복하느냐? 근데 이거를 현실을 무시하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런데 늘 그래서 사실은 양쪽을 다 잘 못해서 늘 방송을 하고 이런 걸 바라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아이들한테 집중해야 될 때여서 아이들에게 집중을 하는 게 제가 마음이 제일 좋고, 그냥 일은 조금 들어와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많이 안 하니까 많이 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여서. 제발 좀 이제 오늘 멘토로 자리하셨다니까. 멘토 아니 멘붕이. 오늘 이제 찜질방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가 가끔씩 툭툭 튀는 제가 아주. 예? 자, 우리 저 어머니께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지금 아마 혼란스러우셔서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질문이 끝이 없네요. 앞으로 한 2분만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또 다음 스케줄이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PD를 꿈꾸는 대학생인데요. 서수민 PD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방금 일반적으로 PD라는 직업이 알려진 게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고 힘든 직업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를 쌓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PD를 뭐 10몇 년간 하신 거에는 어떤 굉장한 재미를 느끼시고 많은 보람을 느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PD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나 가장 재미를 느꼈던 순간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되게 이렇게 좀 오글거리는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개콘을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개콘표를 구하기 위해 되게 우리가 평상시에 번쩍하기 어려울 수 있는 높은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서 표를 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는 거. 그 순간 너무 쾌감이 예? 뭐요? 인터넷 신청하세요? 이런 걸 되게 하면서 되게 막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거와 함께 같은 시기에 어떤 아이가 뭐 약간 좀 며칠 못 살 것 같대요. 그러니까 왜 여러 가지 되게 어려운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걔가 병실에서 유일한 낙이 개콘을 보는 거래요. 근데 걔가 이제 걔 어머님이 부탁을 하셔서 이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제 객석에 못 들어오니까 제가 특별히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있는데 나중에 그 어머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톡을 보내셨어요. 애가 이제 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얘기 들었을 때 되게 보람이 있었어요. 답만 생각하셔서 지금의 경우하고 같이 대입을 시키시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시는 분의 인생에 있어서 저희의 인생이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가 정답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 가지 되기 위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 연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근데 꿈은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꿈은요, 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진짜 뭘 할지에 대한 거가 있어야 되고 나서가 이어져요. PD가 되고 뭐가 되고 직업이 되는 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겠지만 그거 무슨 직업을 가지는 거 거기서 그냥 끝이에요. 그게 꿈이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싶은가가, 뭘 하고 싶은 게 근데 일반적으로 전부 다 직업만 얘기해요. 마음속의 청사진은 직업만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일을 거쳐오셨다고 했고 그게 저는 뭘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아마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꿈에 대해서 달려가는 게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직업들이 되어서 포기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게 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그냥 함부로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멘붕이 왔어요. PD가 되고자 하면서 달려왔는데 PD가 되고 나서 뭘 하고 싶었지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아무런 것도 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인생은 길잖아요.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직업이 아니라
자, 오늘 저 멘토 두 분의 얘기는 정답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힌트 얻으시라고 저희가 마련한 자리니까 너무 이렇게. 예. 그러셔서 아주 머리는 어디서 하셨어요? 2012년에 본 헤어 중에 가장 멋지세요. 멋지신 네, 스타일. 진짜. 아주 네. 독특한 스타일. 참 저런 개성 있는 분들이 뭔가 또 해내요 나중에. 그럼요. 그렇죠? 네.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또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지나갔거든요. 이 정도로 일단 질문 시간은 마치고 우리 저 두 분께서 객석에 자리하신 분들께 행운을 드리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려봅니다. 차연박 그리고 닥터영의 화장품 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질문하고 싶어도 못 받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세 분씩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서수민 감독께서 세 분, 황정민 아나운서 세 분. 자, 여러분 저 넣으신 거 이렇게 잘 표 좀 확인하시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번호 부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113번. 113번. 네, 축하드립니다. 리플레. 처음 해보네요. 33번. 33번. 33번 리플렛에 있다고 하는데요. 네, 나중에 저 진행하시는 분이 이제 드릴 거예요. 그 103번. 표를 가져가시면 돼요. 13, 113, 그 다음 46번. 46번. 축하드립니다. 아, 네, 축하해요. 299번. 299번. 290 안 계신가요? 120번 이후로 없대요. 그건 무효고요. 난 여기 20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299번이 나왔지? 그러면 43번. 43번. 예, 축하드려요. 네, 축하합니다. 전 끝. 네. 118번? 118번. 있어요? 끝나요. 저 한 명 더 뽑으면 되죠? 그렇죠. 네. 33, 113, 46, 43, 118. 자, 마지막 행운은 13번. 3자 돌림. 3번. 14.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한 걸음 해주신 서수민 감독님 그리고 황정민 아나운서에게 앞으로 더 재미있는 방송 만들어 주시고 더 재미있는 생활하시라고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 1회 때만큼이나 지금 2회도 참 잘 진행된 것 같고 알면서도 와 해주시는 분 이런 분들 필요합니다. 두 장 한꺼번에 드릴 테니까 옆에 분도 좀 나눠드리시고 홍대 입구라는 팀인데 MBC 대학가요제에서 수상한 팀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기실에서 만나봤는데 인성이 아주 제대로 저 처음 만났는데도 제가 뭐 사실 장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90도 막 의자하고 네. 홍대 입구 나올 때 아까 그 멘토분들 나올 때만큼의 큰 박수 보내주시고 신나는 언니들 콘서트는 이제 다음 달에도 25일에 이 대본 누가 가져간 거야 내 거?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홍대 입구의 공연 소개하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비 오는데 많이 온 거예요. 코미디 극장 같은 거 하나 있는 게 좋아. 이런 거 극장에.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를 소개를 한번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는 홍대 입구라는 팀이고요. 작년 2011년 제35 MBC 대학가요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팀입니다. 여기 양쪽에 이제 앉아 계신 분이 홍대 입구의 멤버고요. 저는 이제 2011년 MBC 대학가요제에 경희대학교에서 솔라니세스라는 팀으로 참가해서 우측 랩을 맡았던 정승원이라는 친구고 저희 이제 음악적 색깔이 맞아서 대학가요제 이후에도 이렇게 모여서 공연을 하고 팀을 만들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너무 길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 너무 심하게 네, 그래서 오늘 여성분들이 많이 오신다 그래서 좀 달달하고 좀 재밌는 곡들로 좀 준비를 해봤으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타 볼륨 조금만 올려줘. 리버브 좀 넣어줘. 널 바래다 주
생각하지 않는다고 너무 투덜대지. 언제나 넌 사랑이 설레임이 내게 사랑은 익숙하면 널 떠올리는 그 시간이 따로 두진 않아. 늘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바쁜 하루의 순간 순간 그 순간도 네가 보여. 모두 보여줄 순 없지만 조금은 너도 느끼잖아. 늘 널 생각해 매일 널 생각해. 잠이 들어 꿈꾸는 순간도 내 앞에 웃는 그런 너를 생각해. 기억나 내가 처음 고백하던 그날. 멋진 이벤트도 없었지만 날 받아준 너 내 가슴에 늘 지금처럼. 늘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바쁜 하루의 순간 순간 그 순간도 네가 보여. 모두 보여줄 순 없지만 조금은 너도 느끼잖아. 늘 널 생각해 매일 널 생각해. 잠이 들어 꿈꾸는 순간도 내 앞에 웃는 그런 너를 생각해. Tonight, tonight, tonight.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우리 함께한 순간 순간 그 순간이 소중해서 모두 보여줄 순 없지만 조금씩 내게 보여줄게. 늘 난 생각해 늘 난 생각해.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너를 내 앞에 웃는 그런 널 보며 I love you. For you. 저희가 이제 혹시 대학생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아까 제가 확인했는데 저희도 지금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거든요. 그렇지만 군대도 갔다 오고 해서 나이가 조금 있어요. 27, 6, 5, 제가 제일 형 같죠? 네. 먹혔어. 네, 제가 막내예요. 제 동생이고요. 곧 있으면 이제 30에 가장 가까운 분이라서 네, 또 저희가 그렇죠. 내일 모레 30이라고 본인이 또 자폭을 하시는데 30즈음에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또 고인이 되신 김광석 선생님의 30즈음에를 들려드리고 여기까지는 조금 처지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신나는 곡으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광석.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뭘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저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이 노래가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막 감정도 막 이입이 되고. 그래서 아마 저희 노래입니다. 홍대 입구의 먼 훗날이라는 곡이고요.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준비가 되셨나요? 제가 멘트를 잘 못하죠. 멘트 받아주세요. 나와야 받아주죠. 네. 자, 준비되셨나요? Someone my love, someone my love, yeah, yeah, yeah. 널 처음 본 순간 조금씩 떨렸어. 내 눈에 들어온 거야. 우리 함께 했었던 그 카페 안에서
어느 순간 가슴이 아려와 이제 멀어져 버린 널 I'm waiting for you 내게 하루만 더 단 하루만 더 머물러 있어 주면 돼 너와 자주 탔던 701 버스도 네가 자꾸 생각나서 바보처럼 걸어다녀 홍대 앞에 마침 10번 봤던 영화도 이런 모든 것들이 날 미치게 해 어느 날 내가 널 다시 생각하며 잠들겠지만 거짓말 같았던 너와의 시간에 아파할 거야 꿈속에 만나게 된다면 한 번만 웃어줘 너의 그 따스한 온기로 내 손을 잡아줘 왜 멀어져가 이제 버틸 수 없는데 또 추억에 잠긴 채 머문 날 내가 널 다시 생각하며 잠들겠지만 거짓말 같았던 너와의 시간에 아파할 거야 넌 어디에 넌 어디에 넌 어디에 넌 어디에 넌 어디에 주로 이제 이분을 가운데로 세우고 싶은데 이게 너무 안 돼서 멘트가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말을 안 시키거든요. 마지막 곡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재작년에 유명했던 10cm, 네, 10cm에 죽겠네. 네, 죽겠죠. 아, 죽겠네.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앵콜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 죽겠네 저희가 들려드리고 일단은 공식적인 저희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공식적인 저희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카운트 넣어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웃지 않아도 아름다워 너만 봐도 너무 좋아 죽겠네
어떡하지 못해 이런 혹시 뭐 바로 가능한 거 있어요? 할 게 없는데. E 메이저 키로? 2키로 2키로에서 뭐 좀 이렇게 좀 신나거나 뭐 사람들 많이 하는 거. 아 진짜.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이 자리에서 앵콜 곡을 E 메이저 키로. 자 많이 아시나 사실은 이렇게 준비를 아까 리허설을 했는데 관계자 그 무대에 이제 연출하시는 분이 그래서 얘들아 너네 여자분이신데 얘들아 너네 다 좋은데 너무 고요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아까 한 2시간 전에 저기서 그 메들리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네. 있거나 말거나. 수밤바다 이 조명에 걸린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에서 여자 꼬셔 그때를 처음 본 그 순간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 그때 그 아름다운 모습 난 넋을 잃고야 말았지 그때의 아름다운 그 미소가 날 사로잡았지 거기 그래 자기 웬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마음을 함께 하지 Oh honey,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믿지 절대 후회할 일 없지 거기 그래 자기 웬만하면 내게 오지 나를 믿지 절대 후회할 일 없이 Oh honey,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믿지 절대 후회할 일 없지 네, 감사합니다. 좀 급조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다음 달도 있고,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멤버링 콘서트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줌마들 할머니들 갑시다. 꼰대들 가자. 할머니 있어 할머니? 여기 이번에도 손녀 또 났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손녀 또 났다.